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제곱합이라던가 자유도라던가 하는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한 것은 그러한 MSE나 MSTR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큰지 작은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기준을 우리가 수립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어떠한 상태일 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 대한 모형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모형을 생각을 하고 그런 모형 하에서 분산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K개의 모집단, K개의 처리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모집단이 다음과 같은 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K개의 모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모집단의 모평균을 μ1, 두 번째 모집단의 모평균을 μ2, K번째 모집단의 평균을 μK라고 두도록 하고요. 따라서 I번째 모집단, I번째 처리에서 추출한 J번째 관측한 반응값을 확률 변수 생각을 해서 대문자 yij로 표시를 한다면 yij는 평균이 μi인 정기분포를 따를 텐데요. 이때 분산은 처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분산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모형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 yij는 μi가 평균이니까 평균에다가 오차를 이제 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오차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yij가 이러한 모집단을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yij를 다음과 같이 쓰고 이때 epsilon ij는 모두 i하고 j에 상관없이 즉 처리가 1번 처리든 2번 처리든 즉 1번 모집단이든 2번 모집단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j에 상관없이 관측한 순서에 상관없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택한 추출한 표본은 대부분의 경우 독립표본을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독립표본을 가정한다는 뜻은 결국 epsilon ij가 ij에 상관없이 다 서로 독립이 된다. 전체가 다 독립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즉, epsilon ij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이런 것들은 서로 독립이다. 물론 μi는 i번째 처리의 모집단의 평균을 μi라고 두었습니다. 자, 즉 모집단의 정기분포를 이제 가정한다. 그러니까 정기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말로 풀었으면 i번째 처리, i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반응값들은 모평균이 μi고 공통 분산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갖는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이다. 독립이 가정하기 때문에 임의 표본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모집단에서 추출된 그러한 표본들도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하에서
그 MSTR과 MSE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MSTR이나 MSE도 사실은 이제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 변수 값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분석과 관련이 된 확률 분포가 F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F분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분포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R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Y라는 확률 변수가 자유도가 R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X하고 Y는 독립이라고 할 때 궁금한 것이 뭐냐면 X하고 Y의 비율은 어떤 정도로 값이 나올까를 이제 궁금해 해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자유도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비율로 계산해서 요 값이 확률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자, X의 분포가 정해지고 Y의 분포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X, Y가 독립이기 때문에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이 확률 변수 F의 분포가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된 분포를 우리가 이제 확률 밀도 함수 등을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X가 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도 항상 양수값만 같겠죠? Y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분모 분자가 양수니까 F도 양수값만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제곱 분포하고 유사하게 양수에서만 F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R1하고 R2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R1이 뭐냐, R2가 뭐냐에 따라서. 자,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대칭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러한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F라고 쓴 것처럼 F분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F분포는 다른 게 아니라 독립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두 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B를 계산을 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그냥 F분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F분포를 결정을 하는 값은 뭐냐면 결국 R1하고 R2가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F분포는 R1과 R2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R1과 R2는 X하고 Y의 자유도이기 때문에 F분포를 따질 때 R1, R2도 우리가 보통 자유도라고 부릅니다. 단 자유도가 하나가 아니라 분자에 하나, 분모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자유도를 F분포의 자유도라고 나타내고 보통 이제 순서대로 씁니다. 즉 분자를 먼저 쓰고 분모를 나중에 씁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죠. X하고 Y가 여기서는 R1, R2 대신에 V1, V2라고 했는데요. 자,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면 그 다음과 같이 두 확률 변수를 이제 자유도로 나눗셈을 한 다음에 그 두 값의 비율 값을 확률 변수로 택하면 이 확률 변수 F가 하나의 분포를 가질 텐데 그 분포를 F분포다 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자유도가 V1, V2인 F분포다 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F분포를 따른다 라는 그 사실은 이제 다음과 같이 자유도를 쓰고 물결을 써서 왼쪽에 있는 확률 변수가 F분포를 따른다 라고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F분포는 이제 항상 양의 값을 갖고요. F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그리고 이제 비대칭이 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길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분자, 분모, 자유도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도가 커지면 점점 대칭에 가까워지긴 합니다. 자, 이러한 F분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분산 분석에서 관심 있는 분포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분산 분석에서 MSTR 값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값 자체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진 않고 MSE에 비해서 이 값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SE분의 MSTR의 값이 얼마나 값이 바뀌는가, 어떻게 확률적으로 바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세운 분산 분석에서의 그 모집단에 대한 모형을 가정을 하게 되면 SSE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가 됩니다. 물론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게, 자, 왜 그러냐면, 자, SSE를 구성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I가 1부터 K였죠? 그 다음에 J가 1부터 NI인데 YIJ 빼기 YI 바였죠.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봅시다. 각각의 I에 대해서. 자, 이것은 이제 I번째 처리로부터 I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에 대해서 일종의 뭘 계산하는 거냐면 표본 분산을 계산을 하는 식과 유사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I번째 처리의 모집단에 대한 가정은 이러한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가 ni인 이런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이러한 변동은 어떠한 분포를 따르냐면 시그마 제곱으로 나눌 때 이 녀석의 분포가 뭐죠? 결국 분자는 이 표본의 그 표본 분산을 SI 제곱이라고 쓴다면 SI 제곱에다가 ni-1을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시그마 제곱분의 ni-1의 SI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죠? 모집된 정기분포일 때 이러한 그 확률 변수 분포가 바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유도가 ni-1이죠. 자, 따라서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전체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줄 텐데, 여기 서메이션에 있는 하나하나들을 보면 각각의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고, 따라서 각각은 자유도가 ni-1이 되는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1부터 k까지 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 개의 처리들마다 우리가 표본을 추출할 때 각각의 표본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네모에 해당하는 시그마 제곱을 나눠준 것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이 서로 독립이 됩니다. 즉 각각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그러한 것이 독립인 확률 변수들인데 그런 걸 다 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독립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다 더해도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죠. 물론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다 더한 값이 되는데 ni-1을 1부터 k까지 더하면
n-k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분의 SSE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됩니다. 자유도가 n-k가 되는. 자, 뿐만 아니라 SST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SST는 어떨까요? 모든 경우 표본을 이제 하나로 다 뭉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면,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각각의 모집단별로 SSE를 생각을 한 것이지만, 조금 전에는 지금은 여러 개의 모집단들에서 추출한 표본 하나로 이제 뭉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 K개가 있는데 그러한 모집단의 평균들이 다 동일하다 라는 가정 하에서는 결국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 여러 개의 표본들 하나로 합친 것 자체가 하나의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H자료가 사실일 때는 이런 단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단서 하에서는 결국 이 녀석의 분포가 뭐다? 카이 제곱 분포인데, 이것도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모집단으로부터 얻은 표본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자유도는 얼마일까요? 전체 표본의 개수가 n이었으니까 n-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또 하나는 SST는 SSE와 SSTR을 더한 것과 같은데, 따라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아는 게 이 녀석도 카이 제곱 분포고, 물론 H0가 사실일 때는 이 녀석도 카이 제곱 분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왠지 카이 제곱 분포가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자유도가 카이 제곱 분포 자유도 n-1이고, 이 녀석의 자유도가 좀 전에 n-k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카이 제곱 분포들을 따르는 확률 변수로, 물론 독립인 경우에 한해서긴 하지만 더한 확률 변수의 분포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자유도가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지금 자유도를 이제 더하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녀석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면서 자유도가 k-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거랑 뒤에 게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요 등식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증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를 이제 기억을 할 때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SSTR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게 이러한 카이 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F 분포를 이제 구성을 하기 위한 그런 확률 변수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SSTR하고 이 녀석을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 다음에 그걸 자유도 k-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SSE를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고 그걸 자유도 n-k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무슨 분포를 따를까요? F 분포를 따릅니다. 자, 분자에 있는 녀석, 분모에 있는 녀석 모두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거고, 그것을 자유도로 나눗셈을 해서 나눠주는 거니까, 자유도는 F 분포 자유도는 분자 k-1, 분모 n-k인 그러한 F 분포를 따르겠죠? 근데 이 녀석이 뭘까요?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똑같이 캔슬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쪽은 MSTR이 되겠죠? SSTR을 자유도 K-로 나눴으니까 분모는 MSE가 됩니다. 그래서
MSE하고 MSTR을 비교하고 싶은데 그 녀석의 비율 값은 H0가 사실일 때는 확률적으로 F 분포를 따라서 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H0가 사실이 아니라면 MSE라고 하는 부분은 뭐 그 각각의 모집단이 같은 분산을 가지는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서는 카이저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여전히 동일한데 그 모집단의 평균이 다 똑같지가 않으면 그 SSTR을 우리가 계산을 한 식을 잠깐 보면 SSTR은 이렇게 되겠죠? 자, 뮤1부터 뮤k가 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MSTR이 커지겠죠? 그래서 H0가 사실이 아니면 이 전체 F 값이, 이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 값이 F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데, 자, 아주 커지는 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드문 일인데, 이 값이 굉장히 커지게 나왔다. 여기 있는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 확률이 뭐 1%가 되는 값보다도 크게 나왔다. 이 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H0가 사실이어도 이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드문 일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할 거냐, 아니면 H0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문 값이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 네, 물론 1% 정도로 드문 값이 나온 경우에는 H0를 기각을 하겠죠. 자,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검정을 하겠습니다. 즉, H0가 사실일 때 이 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F 분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해 봤을 때 F 분포 입장에서 나온 값이 그럴듯하게 이제 보통 확률적으로 나올 법한 값인지 그렇지 않은 값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즉 기각력은, 자, 이 값을 이제 F라고 쓰겠습니다. F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도 굉장히 크게 나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H0를. 자, 물론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한다면 이 값은 F 알파 V1, V1이라기보다는 이 자유도 K-1, N-K인 그런 F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우리가 F 알파 K-1, N-K라고 부른다면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보다 크게 나오면 우리가 기각을 한다면 그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뭐 T 알파, G 알파 이런 것들이었죠. 그것이 F 분포 입장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나오는 기준값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값을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면 기각력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네, 정리하면 별게 없습니다. 자, i번째 처리의 모집단은 정기분포입니다. 자, 이러한 모집단에서 독립적인 표본을 이제 얻었는데 모집단 i에서 크기 ni가 되는 임의 표본을 yi1부터 yini라고 둔 거죠. 물론 이제 각각의 표본의 크기를 다 더하면 n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때 k개의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라는 규모가설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규모가설이 참이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제곱분의 SSTR이
자유도가 k-1인 카이 제곱분포를 따르고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분의 SSE는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분포를 따릅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분의 SST는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분포를 따릅니다. 물론 이제 이 녀석은 규모가설이랑 상관없이 규모가설이 거짓이어도 이 녀석은 사실입니다. 오로지 이 녀석은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고 각각의 모집단에서의 그 분산이 다 동일한 시그마 제곱이 다라는 모형이 성립하는 경우라면 H0에 상관이 없이 성립을 합니다. 물론 이 두 부분은 규모가설이 사실일 때만 성립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SSTR을 이제 K-1로 나누고 SSE를 n-K로 나눈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F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즉 MSE분의 MSTR의 분포가 K-1 n-K 자유도를 갖는 F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H0가 참인 경우에 한해서. 자, 그래서 MSTR을 MSE하고 비교했을 때 값이 크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값이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로 일반적으로 보통 값이 나오고 드물게 나오는 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F분포다 라는 거죠. 즉 F분포 기준 하에서 이 비율값이 크다 작다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그 SSE의 평균이 뭔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Expectation of SSE. 자, SSE의 평균은, 자, 그 안쪽에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죠. 자, 이 녀석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확인한 사실 중에 하나가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여기서 얻은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n-1의 s제곱의 평균이 이렇게 쓰죠. 이 녀석의 평균 혹은 여기서 얻은 표본을 x0부터 xn이라고 할 때 xi-x바의 제곱의 썸의 평균이 n-1의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그래서 n-1로 나눈 값을 표본 분산을 택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만 SE를 서메이션 할 때 그 안쪽 서메이션만 하게 되면 expectation 값이 ni-1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 서메이션에서는 i번째 처리에서 선택한 표본만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표본의 크기가 ni-1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1부터 k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 n-k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SE를 n-k로 나눠준 거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이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모집단의 분산이 어느 정도인가 추정을 하고 싶다면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MSE죠. 자, MSE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 되는데, 그래서 시그마 제곱 우리가 추정을 하고 싶을 때는 이 경우에는 MSE 값으로 추정을 합니다, 보통. 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하면, 한 가지는 이거죠. 표본 분산의 평균은 시그마 제곱이다. 즉, 다른 말로, expectation, 여기, 이렇게 넘기면 n-1이 곱해지는 거니까, 즉
xi-x바 제곱의 expectation이 n-1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모집되는 정기분포를 따르면 시그마 제곱분의 n-s 제곱의 분포가 카이 제곱 분포가 된다 라는 것도 확인했고 사용을 했고, 서로 독립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를 더하면 자유도가 그만큼 더해지면서 더한 것 자체도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앞에 나온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요 두 개 값을 나누게 되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를 나눈 결과랑 동일하기 때문에 F 분포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검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평균이 동일한지를 이제 검정을 하는 겁니다. 즉, K개의 모집단이 있을 때 모든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한가를 검정을 하는 겁니다. 자, K개의 모집단의 모평균 μ1, μ2, μk2에 대한 가설로서 귀무가설 H0는 μ1부터 μk가 모두 동일하다입니다. 자, 이것을 검정을 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조금 전에 계산한 F값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F값은 MSE분의 MSTR 값이 되는데, 결국은 MSE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인데요. 즉 MSTR이, 즉 처리에 의한 변동이 그냥 그 모집단 자체에서 그냥 원래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분산, 변동 대비 얼마큼 큰가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나눗셈 한 거의 분포가 H0가 사실일 때는 자유도가 K-1, n-K가 되는 F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런 F분포 입장에서 우리가 얻은 값이 확률적으로 나오기 힘든 값인지 아니면 보통 흔히 나오는 값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은 F값이, 즉 요 값이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오면 우리가 기각을 할 테니까 기각력은 이런 꼴인데,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된다는 말은 H0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F가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한다라는 거죠. 즉 H0가 사실일 때는 이 값이 자유도가 K-1, n-K는 F분포를 따를 텐데, 그러한 F분포에서 어떤 C값보다 크게 나오면 제1종 오류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려면 F분포 입장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C값이 필요합니다. 그 C값을 우리가 G알파, T알파 표기하는 방법과 유사하게 이와 같이 표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보다 크게 나오면 기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F알파는 뭐 T알파, G알파에서와 마찬가지로 F분포상에서 상위 알파의 확률을 주는 기준값이 된다. 자, 여기서 그 대립가설을 생각을 해보죠. 균무가설만 얘기를 했는데 대립가설은 H0를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μi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뭐 3개는 같지만 하나는 뭐 다르다.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 이제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F분포를 따를 때 그 기각력의 형태를 어떤 기준값보다 크게 나오면 기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H0가 사실이면 MSTR이 뭐 비교적 작은 값이 나오겠지만 H0가 거짓이 되면 MSTR은 그 처리들, 모집단 간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변동이죠. 평균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이 커지겠다. 그 자연스러운 변동, 분산이랑 비교했을 때 그 분산에 비해서, 그래서
기강력의 형태를 뭐보다 크다로 형태를 잡은 것이죠. 즉 H0가 사실이 되는 경우에는 MSTR이 전반적으로 작게 나올 거고, 다시 한번 그 SSTR의 식을 써보면 뭐 뻔하죠. 네, i가 1부터 k였죠. ni 그 y i 바 마이너스 y 바 제곱인데, 자 h0가 사실이면 그 y1 바나 y2 바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하고도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h1이 사실이 아니면 이 ui 중에서 하나는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그 전보다는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h1이 사실인 경우는 MSTR 값이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분자에 있는 값이 큰 값을 갖기 때문에 f 값이 크게 나온다 라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앞에서 기강력 형태를 이런 형태로 잡았던 거죠. 자, 앞에서 공통 분산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고자 한다면 MSE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거는 expectation of MSE가 시그마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F분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비대칭이고 V1, V2는 이제 각각 분자 분모의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 F 분포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검정을 F 검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은 이제 이 F 통계량 그 MSTR을 MSE로 나눠준 이 값을 이제 F라고 쓰고, 이 값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F 통계량의 값이 이제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산 분석표에서 이 값을 보통 같이 포함을 시킵니다. 가장 마지막에.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에 대해서 분산 분석표에다가 이 값까지 추가해서 한번 실제로 F 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알파가 0.05, 유효수준은 5%로 평균 마모도가 모두 동일하다. 즉 안경에 이제 코팅을 하는 4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4가지 코팅 방법에 따른 마모도가 다 일정한지 동일한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 보겠다는 거죠. 자, H0는 A, B, C, D 코팅 방법에 상관없이 평균 마모도가 다 동일하다 라는 가설을 세울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그 분산 분석에다가 맨 마지막 컬럼에 F값을 더 추가적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F값은 이 2개의 값을 그냥 나눗셈을 한 거죠. 자, 4.34가 되겠습니다. 자, F값인데 이제 F값이 관측값이라는 의미에서 F라고 쓰기보다는 F0로 썼습니다. 우리가 관측값을 나타낼 때 G 대신에 G0, T 대신에 T0를 쓰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 4.34가 확률적으로 나오기 힘든 값인지 아니면 보통 나오는 값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H0가 사실일 때 이 F값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유도가 3, 18인 F분포를 따라서 값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그 H0가 사실일 때의 분포 입장에서 상위 5%가 되는 기준값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과 4.34를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이 값은 5% 정도로 나올 만한 비교적 나오기 힘든 값입니다. 그런데 그 값보다도 4.34가 더 나오기 힘든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자, 기강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자, 이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3.16이 나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그 R이나 RStudi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텐데요. 자, F분포니까 앞서서 다른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한 그런 함수하고 유사하게 F분포에서는 DF, 그 다음에 PF, 그 다음에 QF, RF라는 그런 함수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물론 얘는 density 펑션이고 얘는 누적 확률, 얘는 이제 그 F 알파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랜덤 넘버를 생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F 분포는 자유도가 2개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준값이 5%니까 하위 확률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0.95, 그 다음에 자유도가 순서대로 3, 18을 넣어주면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은 RStudi오를 사용할 때 한꺼번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값을 먼저 확인하면 3.16인데요. 여기가 3.16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3.16이라는 값은 H0가 사실이면 5% 정도만 나오는, 좀 드물게 나오는 값인데 지금 보니까 4.34로 그 값보다도 크게 나왔습니다. 즉 4.34는 H0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드물게 나오기 힘든 값이 나왔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H0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H0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F값이 크게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서 H0를 기각을 하겠습니다. 즉 모든 안경 표면에 하는 코팅 방법에 따른 평균 마모도가 다 동일한 것 같지는 않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론적인 내용, 계산은 우리가 아직 안 해봤지만 어떤 식으로 분산 분석을 하고 모집단의 평균이 다 동일하다라는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고요.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